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생애와 철학.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생애. 어린 시절과 초기 생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그의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야망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는 1769년 코르시카 섬의 아작시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코르시카의 소귀족으로 그는 비교적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의 아버지 샤를 보나파르트가 프랑스 귀족 사회와 연을 맺으며 나폴레옹은 프랑스 본토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어린 시절부터 독립심이 강하고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1779년 10세의 나이에 그는 브리엔 군사학교에 입학했으며 이후 파리의 에콜 밀리테르로 진학해 허병으로서의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학업에 몰두했고 1785년 16세의 나이에 중위로 임관하며 군사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군사 경력과 정치적 부상. 나폴레옹의 군사 경력은 프랑스 혁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93년 툴롱에서의 성공적인 군사 작전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프랑스 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1796년 이탈리아 원정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은 유럽 전역에 그의 명성을 드높였으며 1799년 프랑스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고 1804년 스스로를 프랑스의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전쟁 스타일. 나폴레옹의 전쟁 스타일은 그의 전략적 천재성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는 전장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적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신속한 기동력과 집중적인 활약. 나폴레옹은 신속한 기동력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빠르게 이동시키고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집중적인 공격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그랑다르메로 불리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평가받았습니다. 적의 허를 찌르는 전략. 나폴레옹은 적의 전선을 분열시키고 한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는 전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항상 선제적으로 움직였으며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허병의 효과적인 사용. 나폴레옹은 허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허병을 전투의 중심에 배치했습니다. 그의 허병은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리전과 정보전의 활용. 나폴레옹은 심리전과 정보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적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전투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전술적 융통성. 나폴레옹은 상황에 따라 전술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도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융통성은 그를 전장에서도 대단히 강력한 지휘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인생 철학. 나폴레옹의 인생 철학은 그의 군사적 업적과 정치적 야망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는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더 큰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불가능을 거부하는 의지.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유명한 말을 통해 자신의 불굴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혁신과 개혁의 중요성. 나폴레옹은 혁신과 개혁을 통해 프랑스를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하고 행정개혁을 단행하며 프랑스 사회를 근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오늘날에도 프랑스 덕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리더십. 나폴레옹은 개인의 능력과 리더십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는 장군들과 병사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운명에 대한 믿음. 나폴레옹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충성심.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지키고 프랑스를 유럽의 중심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명언.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위대한 것은 단순함에서 나온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공격이다. 나는 운명을 믿는다. 그러나 그 운명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한 사람의 정신력이 1000명의 병사를 능가한다.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행동이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승리는 강력한 마음에서 나온다. 나는 프랑스를 위해 태어났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업적. 나폴레옹 법전 제정. 나폴레옹 법전은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로 현대 법률 체계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전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법률의 기초로 채택되었습니다. 프랑스 제국 건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극복하고 프랑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서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프랑스를 유럽의 중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교육과 행정개혁.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교육과 행정을 근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국립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해 교육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유럽에서의 군사적 지배.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에서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유럽에서 프랑스의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대륙봉쇄령. 나폴레옹은 영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륙봉쇄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조치는 유럽 대륙에서 영국과 무역을 금지하는 것으로 영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려는 시도였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한 헌사. 웰링턴 공작 아더 오웰줄리.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였다. 요한 볼프강 통계 때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전설이다. 칼 마르크스. 나폴레옹은 그의 시대를 넘어선 사람이다. 알렉시 드 토코딜. 그의 지휘 아래 프랑스는 진정한 강국이 되었다. 레프 퍼스토이. 그는 역사를 움직인 사람 중 하나였다. 빅토르 위고. 나폴레옹은 불멸의 영웅이다. 샤를 드골. 그는 혁명가였고 동시에 제국의 창건자였다. 베토벤. 나폴레옹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예술가였다. 윈스턴 처칠. 그는 불가능을 거부한 사람이다. 아돌프 히틀러. 나폴레옹은 그의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표적인 일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유명한 말은 나폴레옹이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려는 결단력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중 부하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요. 나폴레옹이 이를 듣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말하며 작업을 강행하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말은 그의 평생 철학을 상징하는 문구로 모든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의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대괄식에서의 왕관 자초. 나폴레옹은 1804년 프랑스 황제로 즉위할 때 파리 노트담 대성당에서 자신의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때 그는 교황 피오 7세로부터 황제의 왕관을 받는 대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왕관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일화는 나폴레옹이 자신의 권력을 교회나 외부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탈리아어 원정 중 아르콜 다리 전투. 1796년 이탈리아어 원정 중 아르콜 다리에서 나폴레옹은 직접 기가를 들고 병사들을 이끌며 적진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의 용기와 병사들을 이끄는 카리스마를 잘 보여줍니다. 이 전투에서 그의 직접적인 참여와 리더십은 군사적 성공을 이끌어냈으며 병사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승리한 대표적인 전쟁. 아우스테르리츠 전투. 아우스테르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의 가장 큰 군사적 승리 중 하나로 새 황제의 전투로 불립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연합군을 상대로 전술적 친재성을 발휘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유럽에서 그의 지배력을 확립했습니다. 마렌고 전투. 마렌고 전투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 군대를 상대로 승리한 전투로 그의 이탈리아어 원정의 성공을 완성했습니다. 이 승리는 나폴레옹의 군사 경력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제나 아우어슈테트 전투. 나폴레옹은 제나 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프로이센 군대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나폴레옹은 독일에서 프랑스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프로이센을 굴복시켰습니다. 보로디노 전투. 러시아 원정 중 보로디노 전투는 나폴레옹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승리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이 전투 후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했지만 보로디노 전투는 나폴레옹의 군사적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일렌 전투. 바일렌 전투는 나폴레옹의 스페인 전쟁에서의 주요 승리 중 하나로 그는 스페인에서 대항하는 군대를 물리치고 프랑스의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표적인 패배 사례. 워털루 전투.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의 최후의 전투로 그의 군사 경력의 종지부를 찍은 패배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영국의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의 불리어 장군에게 패배했고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원정.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은 그의 가장 큰 전략적 실수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혹독한 겨울과 길어진 공급선 문제로 인해 그의 군대는 대규모로 소모되었고 결국 패배하여 프랑스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라이프치히 전투. 민족의 전투로 불리는 라이프치히 전투는 나폴레옹이 연합군에 맞서 싸운 대규모 전투였습니다. 그는 이 전투에서 패배하며 독일에서의 지배력을 상실했고 이후 연합군이 프랑스로 진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인물과 관계. 조세핀 드 보아르네. 조세핀은 나폴레옹의 첫 번째 아내로 그녀와의 결혼은 나폴레옹의 정치적 지위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의 황후로 즉위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아르망 드 콜랑쿠르. 콜랑쿠르는 나폴레옹의 외교관이자 가까운 친구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에게 러시아 원정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나폴레옹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그 결정은 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네이 장군. 네이 장군은 나폴레옹의 충성스러운 장군 중 한 명으로 여러 전투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네이는 나폴레옹의 복귀 시기인 100일차나 동안도 그를 지지했으나 워털루 전투 이후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샤를 모르스 드 탈레랑. 탈레랑은 나폴레옹의 외교관으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중요한 외교의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폴레옹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결국 나폴레옹을 대신하여 유럽연합군과 협력하게 됩니다. 웰링턴 공작. 웰링턴 공작은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영국의 군사 지도자로 나폴레옹의 군사 경력의 종지부를 찍은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 라이벌 관계로 남았으며 웰링턴은 나폴레옹의 군사적 능력을 존경했지만 그의 야망을 경계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꿈꾸는 미래와 남기고자 하는 이야기. 나폴레옹은 자신의 생애 동안 프랑스를 유럽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유럽을 재구성하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지혜를 통해 프랑스를 위대한 국가로 만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자신의 야망이 지나치게 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워털루 전투 이후 유배되면서 자신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프랑스와 그가 이룬 업적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을 통해 자신의 삶과 경력을 요약했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프랑스와 전 세계 역사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